자, 간이가세 유형 변경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유형 변경 뭐냐면 내가 일반 가세자였다가 간이로 바뀔 수도 있죠. 혹은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때 이제 관할 세무서장이 알려주는 거야. 당신 이제 일반이에요. 당신 이제 관이에요. 알려주는 거야. 자, 어떻게 적용하냐면 거의 그림 보면 돼. 근데 준비 기간이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17년에 공급대가 4,800만 원이 넘었어. 변경은 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음에 2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에 페이지 잠깐 보시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밑줄 그어요. 다음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를 간이가세의 1과세기간을 하는 거야. 간이가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요. 이게 1년을 간이가세자 기간으로 해. 물론 신고는 이렇게 안 해.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안 해.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7월 1일부터만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신고서를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제출하진 않아. 신고서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끊지만 간이가세 기간 적용 기간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밑에 보면 거기 다시 도표로 가보시면 공급대가 수준이 또 변경될 수 있죠. 2018년에 올라가면 19년부터 변경되는 거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 이거에 여러분 목숨 걸고 막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는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이야.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단어가 틀리면 안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목숨 걸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오른쪽에 과세 유형 변경 통지 있죠? 그럼 관할세무서는 알려줘야 돼. 당신은 이제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특히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미발급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반드시 알려줘야 돼. 근데 간이가세자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안 알려줘도 간이가세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일반과세자는 안 알려주면 그냥 간이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되는 과세기간, 우리 국가세 항상 언제 알려주는 거예요? 20일 전이죠? 20일 전까지 사실을 통지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문단. 해당 시기에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는 자, 고대 밑줄 과세 유형 변경 통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저 뒤에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 적용. 고대 밑줄. 즉 간이가세자로 넘어가면요. 원칙적으로 간이가세 무조건 해주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어. 거기다 또 밑줄 부동산 임대업. 예외적으로까지 해서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자, 부동산 임대업도 뭐 지방에 가면은 우리 간이가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뒤에서 배우게 돼. 내가 일반 과세자였을 때 매입세 공제를 왕창 다 받았잖아. 근데 간이로 가면 매입세 공제를 지금 어떻게 돼? 내가 토해놔야 돼. 매입세 공제 원래 못 받으려가 받은 거잖아. 마치 우리 과세 유형이 이제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일반에서 간이 오듯이 그런 걸 재고 납부세액,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은 매입세액이 되게 컸단 말이야. 간이로 변경되면 재고 납부세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그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무조건 적용하진 않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옆에 적어두세요.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써주세요. 재고 납부세액 부담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될 거예요. 재고 납부세액 부담 때문에. 아직 재고 납부세액을 다 배우진 않았으니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면 이에 반하여 해당 시기에 간이가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줘야 돼. 그래서 파란색 읽어보면 즉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무조건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니까. 자, 신규 개시 사업자의 경우는요. 자, 옆에다가 하나만 써. 연환산. 그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1월 초에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2달치 매출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연 4,800만 원이 당연히 안 되지만 1년을 애뉴얼라이징 해보면 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월 매출이 한 1,000만 원이야. 그럼 2달에 봐야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1년 1억 2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연한산에서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적용해 준다는 뜻이야. 그냥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간이가세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면세는 일할 단위로 포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간이가세는 월, 할 단위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간이가세자 또는 자, 이게 더 중요한 말인데 고대 밑줄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자, 거기까지. 자,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이가세 곧 적용받을 거면 나 어떻게 큰일 나죠? 재고 납부세액 엄청 토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간이가세 안 받겠습니다. 미리 가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래야지 재고 납부세액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밑줄 걸어요. 밑줄 근대에다도 재고 납부세액 때문에. 방금 밑줄 근대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자 있죠? 그래서 거기 우리 257페이지 맨 아래 밑줄 근대에다 재고 납부세액 때문에 이러면 나중에 두 번째 공부할 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간이가세 무조건 포기할 수 있어. 무조건 포기할 수 있어. 간이가세는. 영세율하고 좀 다르죠. 영세율은 면세하고 좀 다르죠. 면세는 포기가 열거가 돼 있었던 거지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 포기하고 일반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과세 적용받으면 취지는 정규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간이가세자는 못 발행해도. 그리고 장차 내가 매입세액이 있을 것 같으면 간이가세자는 정책적 목적으로 조금밖에 안 해준단 말이야. 일반과세는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재고 납부세액에 대한 자금 부담. 맨 밑에 있죠?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포기 절차는 단순해요. 그래서 전달 마지막 달까지만 가면 돼요. 월할 단위니까 전달 마지막 달까지. 파란색 보시면 포기는 승인사항이 아니야. 그냥 신고서만 띡 제출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신고서만 뜩 제출하면 돼. 그래서 거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아, 내가 4월 30일까지 포기 신고하면 언제부터 바로 일반과세자 적용하는 거야. 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겠어? 거기 그림대로 보시면 돼. 밑에 도표는 그림하고 일치한다. 근데 한번 간이가세 포기했어. 근데 나중에 또 간이가세 하겠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59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가세 다시 못 들어와. 이해하시겠죠? 요런 포기했으면 설령 공급대가 미달하더라도 간이가세 못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